네, 여러분 크립토 레이더 13일 방송. 아무리 크립토가 크립토 좀 마켓이 크래시가 나고 분위기 안 좋아도 칙칙폭폭 달리는 미스터 블린 CIA 유튜브 철만 달립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금 현재 크립토 마켓 상황보다 더 뚜렷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뚜렷한 방향을 크립토에서 보여줘가지고요. 비트코인 보여줘가지고 전 오히려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더 클리어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떻게 불확실성이 더 해소됐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어, 아주 구독자 아니 뷰수도요. 이제 요새 유튜브 뷰수도 짜게 다 식어가지고요. 50뷰 막 그렇게 올리면 뭐 올리면 50뷰 막 100뷰 이하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현상이고 이제 남을 사람만 남고 크립토 투어리스트들은 이제 나가는 방송. 제가 그 포스트 저희 어, 그 공지 게시판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보시면은 그 링크드인에서도 어떤 분이 투어리스트라고 그러더라고요. 크립토 투어리스트 표현을 신선한 표현이길래 갖고 와봤거든요. 아주 적합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그 베니스, 그 이탈리아 베니스 가면은 그 관광객의 도시로 이제 바꿔버렸죠. 그래서 베니스 네이티브들의 불만이 뭐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관광객 없이 또 유지될 수 있습니까? 크립토판이. 예, 그래서 그, 그 관광객 없이 유지되지 못하는 이탈리아의 관광 도시들처럼요. 크립토판도 사실 관광객이 있어야 좀 활기가 돋습니다. 어쨌든 관광객이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뚝 끊긴 비트코인 크립토장 어, 마켓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말끔하고 간만에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개운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반전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 뷰수가 50뷰도 안 되는데 구독자는 막 3, 4명씩 구독을 하셔. 상당히 나중에 포모 생기고 따라잡을 때 이제 비트코인 이제 80K는 안 사다가 반드시 사람들은 110K, 120K 오르면 그때 살 겁니다. 그때 더 많이 살 거거든요. 그때 더 많이 비트코인을 검색하고 유튜브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미스터벨린 유튜브도 제 기준에서는 매우 성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뭐, 예, 감사드립니다. 근데 뷰수나 구독을 여러분들 한다고 해서 제가 수익이 빵원이에요. 예,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자, 어쨌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자, 비트코인 크리틱스 be like. 비트코인 그 투자를 항상 사람들이 비꼬거나 이제 어, 그 비판을 할 때 이런다고 하는 거죠. 너의 이제 the sun explode 그러니까 태양이 터질 때는 너의 투자가 태양이 터지면 네 투자가 하여튼 fucked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근본적인 거죠. 이제 일종의 태양이 터지면 인베스터 fucked 될 거다. 이게 근본적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를 비판할 때 항상 그 근본적인 것 근본 기반이나 근본적인 거 있죠. 그러니까 전제 사항 있죠. 전제 사항. 우리가 다 투자나 이런 걸 할 때 전제 사항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 전제하에 하는 거고 핵전쟁이 나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 투자 활동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다 우리가 기반하고 있는 것이 박살난다고 전제를 하면 무슨 투자가 뭐 어? 안전하겠습니까? 결론은 어차피 안전한 투자라는 건 이상이 없는 거고. 아무튼 뭐 요새 비트코인 코이너들이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던 며칠 새 그것도 진짜 이제 그 중에서도 냄비 근성 쪽으로는 세계 최강인 또 한국에서는 또 지금 제가 크립토 유튜브를 한지 세 달밖에 안 됐거든요. 세네 달 사이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짜게 확 식은 느낌이 바로 약간 이런 대변하고 있는 뭐 트위터 같습니다. 별로 이렇게 언급할 가치가 없는 트위터인데 왜 이렇게 제가 오래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또 언급할 가치가 있는 트위터인지 모르겠습니다. 갖고 와봤습니다. 뭐 젊은이
독일의 이제 제일 큰 뱅크 이제 도이치뱅크에서 비트코인 is like gold라고 했대요. 뭐 이런 트위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썼죠. No one cares. 그리고 2025년에 아직도 like gold라고 하냐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게 정말 진짜 도이치뱅크에서 이거를 진짜 얘기했다면 누군가가 그 크립토 하여튼 뱅크의 어떤 그 크립토 관련한 그 부서나 부서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진짜 큰일이긴 해요 진짜로. 예. 그다음 진짜 큰일입니다. 예. 이렇게 라이크 골드라는 표현을 오히려 진지하게 얘기했다. 특정 부서 담당자가. 야, 이런 진짜 심각한 문제긴 하거든요. 예, 독일이라는 나라가 진짜 심각한 문제긴 합니다. 근데 요새 닥스는 이제 떡상해요. 코스피가 이게 빌빌빌 기고 있을 때 미국 주식이랑 독일 주식 날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방산주 쪽으로 요새 전쟁 얘기 슬슬하니까 다 돈 벌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고, 예, 아이고, 뭐 이렇게 트위터 오늘 뭐 시시한 트위터 왜 이렇게 제가 시간을 벌써 이렇게 오래 할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자 비트코인 가격을요. 오늘 이렇게 입이 안 터지네. 왜 그러지? 별로 할 말이 없어서 그런가? 예. 자 오늘 그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가격 차트를 그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사이클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피 나선형으로 이제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양파 껍질을 계속 깨는 방향으로 이렇게 마치 이렇게 하면 원심력이 생기면서 이렇게 결국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좀 스피럴하게 이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2012년이거든요. 쭉 돌려보면서 2025년 25년이 지금이 언제입니까? 이때가 지금입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마치 원심력처럼 작용해가지고 계속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 뭐 이거나 같은 얘기인데 시각적으로 훨씬 좀 더 이렇게 좀 임팩트 있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피벗 이론에 의하면 결국 이렇게 스피럴 이론에 의하면 결국 이 원심력 방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에 대해서요. 그래서 진짜 또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하락이 약간 이거잖아. 약간 이렇게 밑으로 띡 한 거잖아.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장이라는 겁니다. 현상이다. 그리고 해시레이트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해시레이트는 프로그램 어차피 해시레이트는요. 애초에 비트코인 처음에 런칭 됐을 때부터 태생적으로 갖고 있었던 로직에 의해서 해시레이트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가 대대적으로.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채굴 난이도가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좀 눌림장 때 이게 저도 이 채굴 난이도 아마도 이제 그 채굴자들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급각으로 떨어질 때는 확실히 채굴 난이도가 진짜 급각으로 떨어질 때 채굴 난이도 한번 이렇게 탁 출렁이는 어떤 원리인지 이 채굴 난이도와 프라이스의 관계는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제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이거 채굴자들의 움직임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채굴자들이 시장에 자기가 채굴한 비트코인을 이렇게 파느냐 홀딩하느냐 뭐 그런 그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와 가격의 직접적인 상관은 어쨌든 차트는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는데 깊은 정보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것만 가지고도 오랫동안 좀 이렇게 리서칭을 해봐야 되는 토픽이긴 한데요. 아무튼 아직은 저도 이쪽이 전문이 아니에요. 그 세분 난이도와 가격의 상관관계라. 어쨌든 간에 걔네들 가격이 이제 훅 꺼질 때 채굴 난이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의미 있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채굴 난이도는 무조건 이렇게 높아져만 가는 게 이제 맞긴 맞는데 이번 하락장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하락장에 채굴 난이도에 급격한 하락이 없었다는 건데 이거 길게 빼면 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무튼 역사상 이제 2021년에 한번 급각으로 내릴 때 또 그렇게 치면 또 이렇게 내려올 때는 난이도가 감소 안 하고 올라갔잖아. 참 그래서 뭔가 이게 어떤 특정한 그 채굴자
채굴자들의 움직임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항상 이렇게 이런 하강 그 가격 하락 그 구간이 많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 보세요. 어떻게 보면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마킹을 할 수 있겠고. 아무튼 채굴 난이도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건데 무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를 법칙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그때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그냥 채굴 난이도가 하락한 것 같습니다. 예, 그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떤 공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역사상 이제 그 가장 이제 급격한 채굴 난이도 하락이 두 번 왔었는데 작년 중반기 때 한 번 왔었고, 그다음에 2021년 이때 빠질 때 양봉에서 이제 첫 번째 봉에서 빠질 때 이렇게 한번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두드러진 그 채굴 난이도 출렁거림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이 두 번 빼고는. 당연히 이제 이번에도 일단 안 나타났는데 이건 모르죠. 길게 빼면은 한번 또 출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채굴 확실한 거는,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채굴 난이도가 한번 출렁거린 이후에는 반드시 복귀를 한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채굴 난이도까지 보는 크립토레이더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무튼 아직 채굴 난이도의 급격한 하락 시그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근데 그건 역사상 2019년 근대 역사상 두 번밖에 없었다는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장이 이미 그 비트코인 홀더들한테 막 큰 고통을 준 거죠. 이때도 줬는데 이번에도 참. 그러니까 얼마나 난이도를 이번 장이 어렵다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이제 슬슬 제가 이제 유튜브를 세네 달 했는데 세네 달 내내 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번 계속 이때 다르다고 했지만 같았고, 이때 다르다고 했지만 같았지. 하지만 이번에도 분명히 다르다고 하겠지만은 무조건 같을 것이다. 이게 이제 비트맥시 이제 아마추어 유튜버들의 이제 약간 그 기치였는데,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계속 강조한 게 있습니다. 뭔가 틀립니다. 이번엔 진짜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참, 그러니까 그 반감기 시즌마다 한 번씩 나타나는 비트코인 디피컬티, 비트코인 그 채굴 난이도의 급격한 하락, 그게 이미 한 번 하고 지나갔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치면은 이제 뭐 대세 하락장이 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양복 쌍복 그려주는데, 이번에는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가 이거고 요거가 이거라고 할 수 있다면, 하지만 채굴 난이도가 더 급격한 상승을 보인다는 거죠. 옐로우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참 진짜 제가 아무리 이리 돌리고 봐도 저리 돌리고 봐도 이번에 진짜 히스토리 브레이크, 제가 히스토리 브레이크라고 계속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게 한번 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난이도, 채굴 난이도 관련해가지고요. 자, 다음 팬케이크스와 Who else is building이라고 하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제 바로 이틀 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원래 크래시 났을 때 빌드 한다고. 그래서 벌써 이런 얘기를 벌써 팬케이크스업에서 하고 있죠. 저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저거 댓글 달았죠. 자,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GitHub 그 커밋 개수거든요. 코드를 업로드한 이 어떻게 보면 빈도입니다. 급격한 상승이 왔다는 거죠, 이번에. 이게 연말이고, 요게 작년까지고, 요게 이제 올해 초인데요. 올해 초에 크래시장이 이건 뭐냐? 이건 뭐 휴가 갔나? 하여튼 크래시장이지만, 눌림장이지만은 아주 뭐 개발 활동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어떤 프로젝트입니다. 그다음에 코인베이스. 제가 코인베이스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이렇게 트위터에 요새 보이면 좀 뿌듯하기도 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좀 제대로 인사이트를 갖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당연하죠. 근데 당연히 가져야죠. 예. 그리고 이렇게 트윗하는 사람들보다도 저희가 좀 더 앞서 가야 다죠. 그게 기본
저희 기준이기 때문에 앞서가는 미스터 벨렌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이 했는데 벌써 11시 지금 저녁 11시 23분이다 보니까 좀 뇌가 약간 뇌가 약간 잠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코인베이스 we canceled your transaction 이렇게 하고 항상 얘네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중국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근데 지금은요 중국이 항상 인텔리더라고. 중국 출신 서비스 난 좋던데. 테무 욕하는 사람도 있잖아. 잘 고르면 똑같아 품질. 이상한 거 사니까 그렇지. 테무도 잘 고르면 그냥 아마존이나 별다른 없습니다. 나 중국 출신 서비스들이 요새는 큰 문제가 없고, 이제 MEXC, 중국은 이제 MEXC 싱가포르긴 하죠. 아무튼, 그러니까 서방권 서비스들은요, 진짜 여러분 쓰지 마세요, 쓰지 마. 그냥 얘네들은 맨날 프로텍트 유래. 항상 우리를 지켜준다면서 우리를 존나 공경에 빠뜨리고요. 요거 이체 이런 거 막히면 진짜 답답하거든. 진짜 경제적인 손해로 이루어지거든. 우리 실제 그 이 시간도 투자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텐션 딱 하고 싶을 때 못 하잖아요. 이게 이제 뭐 ETH 샌드 하려고 했는데 막혔다는 겁니다. 얼마도 되지도 않을 텐데 분명히 돈도.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다시 또 시도를 했더니 아예 크립토 샌드 전체가 이제 리스트릭트 됐다고. 이제 고객센터랑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인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뭐 거래소들도 진짜 믿지를 못하겠지만은 아무튼 더 많고. 근데 밑에 더 가관인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코인베이스 계속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래 코인베이스가 그런다고? 나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잘 보면은 크립토닷컴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얘네도 되게 불쌍해. 그러니까 MEXC 같은 거 쓰면 되는데 뭐 MEXC가 스캠 거래소 같아? 저는 MEXC 몇 년 동안 쓰면서요. 나를 터치한 적이 없어 한 번도. 나한테 뭐 막혔다든지 이게 저 메인넷이 업그레이드 될 때 서스펜드가 되긴 합니다. 출금 서스펜드가 가끔 일어나긴 하는데 그건 어느 거래소나 마찬가지고. 갑자기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경고 메시지를 띄우면서 너의 행위가 너의 트랜잭션 이렇게 막은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경험한 적이 빵건입니다. 여러분들은 경험해보셨나요? 그래서 바이낸스나 MEXC 막 이런 계열을 쓰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예. 코인베이스는 저도 코인베이스 예전에 처음 썼긴 했는데 얼씬도 안 거립니다. 예전에. 예. 제 개인정보 싹 지우고 그냥. 그리고 무슨 맨날 AI 어시스턴트 막 이런 거 고객센터에 하니까 너의 이슈가 해결되었니? 노라고 하니까 땡큐 그러면서 챗이 클로즈 되고 막. 싸가지도 없고요. 일도 못 하고 일머리도 없고 없는 데다가 싸가지도 없는 데다가 이제 독일인들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하고 비슷합니다. 답답해요. 아무튼 코인베이스 쓰지 마세요. 제가 뭐 코인베이스 뭐 거래소한테 밑보여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욕을 하겠습니까? 경험이 저도 있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이거 제가 뒤집어가지고 그 커뮤니티 그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뭐 복잡하게 뭐 블라블라블라 하죠. 알기도 싫고 STH 쇼텀 홀더들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뭐 이렇게 섞은 거야. 값을 이거저거 섞어가지고 한 건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진짜 저번 누림장이 가장 레전드급 눌림장이긴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 고비를 넘고 나니까 또 이렇게 깨주고 진짜 쉽지 않죠, 여러분. 크립토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때 이후로 참 어떻게 보면 처음 이 정도의 이게 1 이하죠. 1 이하로 내려간 값이 1 이하로 내려간 참 어떻게 보면 내려가면서 0.96을 터치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이게 딱 이게 차트를 보면서 배우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이런 게 제일 그 투자자한테 고통을 준다는 것이 이제 여기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이거를 스트레스 지수로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 지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특히나 쇼텀 홀더라고 하면은 사실 말 그대로 쇼텀 홀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이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거의 크립토 투어리스트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크립토 투어리스트들의 어떤 인디케이팅 느끼는 그 감정이라고 봐도 좋고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튼 그게 2023년 이후로 5번 나타났는데 지금이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투자 적기라는 거야. 특히나 이 SOPR 인디케이터는요. 얘 특징이 뭐냐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얘 특징은 계속 내려가는 거거나 계속 올라가는 것을 유지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반드시 파동을 그립니다. 어떻게든 무조건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얘는 그게 원래 기계적으로 불가능하죠. 원래 이 차트를 도출하는데 제가 이제 계속 꼬이네. 그러니까 12시 가까울수록 점점 뇌가 정지되고 있는 거죠. 빨리 이제 자러 가야 돼요. 저도. 자, 아무튼 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하여튼 그게 되게 분위기 안 좋을 때 되게 좋은 그 투자 기회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계속 이게 일방적으로 가지 않거든. 이렇게 가지도 않고. 그래. 근데 그게 쫀쫀한 차트가 바로 SOPR 차트입니다. 가장 쫀쫀한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이렇게 팅팅팅팅 거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급각으로 밑으로 내려와 있다. 반드시 파동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한 차트기도 해야 보면은. 자, 오늘 이더리움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가장 멸시받고 무시받고 이더리움은 끝났다 그러고 지금 여러분들의 99.9%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100%의 사람들이 이제 이더리움 끝났다. 자, 솔라나한테 왕좌를 내주고 이더리움은 꺼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진짜 무식한 소리거든요. 진짜. 왜 그러냐면 가격 차트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이해는 들어요. 근데 티브의 이더리움 안에 있는 에코시스템과 그러니까 이더리움 기반으로 한 진짜 날라다니는 L2들, 훨훨 날라다니는 L2들, 가격적으로도 가격 세고요. 그거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것들은 그리고 EVL 이 온체인 L1 자체에 잠겨진 TVL은 어때요? TVL만 해도 솔라나에 몇 배입니까? 10배가 넘습니다. 10배 근처예요. 10배 조금 안 될 겁니다. 그 정도 사이즈인데다가 TVL, L만 그 다음에 랜딩 어떨 건데 보로 플랫폼 어떨 건데 대출 플랫폼 어떨 건데 그 다 연결되어 있는 L2들 어떡 할 건데 근데 L2들이 뭐 고리타분하냐 그게 아니라 완전 잘 나가는 지금 핫한 유니콘들 어떻게 할 건데 옵티미스틱 어떻게 할 건데 옵티미스틱 베이스 아비트럼 이쪽으로 쫙 나가는 그 옵티미스틱 에론들 어떻게 할 건데 옵티미스틱 에론들 그리고 이더리움에 브리징된 BTC 랩드 BTC 어떻게 할 건데 WBTC 이게 다 이더리움 출신이야. 이더리움은 이미 비트코인의 그러니까 알트의 비트코인의 자리를 차지한 지도 오래일 뿐더러 오히려 가격 그 영향력으로 볼 때 그러니까 외부 서드 파티 어플리케이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에코시스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트하고 비교도 안 돼. 훨씬 방대합니다. 사실 에코시스템 복잡도라든지 이런 것이 정글 같아 정글. 그냥 아마존급이고 BTC가 오히려 이더리움 아마존급이고요. BTC는 뭐라고 해야 되나? BTC 쬐끈합니다. 그 사이즈는 크지. 돈의 사이즈는 크지만 단순한 에코시스템은 이제 겨우 이제 비트코인 디파이 얘기가 드디어 이제 한국 유튜버들이 이걸 얘기를 슬슬 하기 시작했더라고. 경제 유튜브에서 이제서야 그죠? 그러고 있는 마당에 이더리움은요 영원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더리움은 영원할 것 같아. 제가 이더리움 진짜 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도 팩트는 팩트로 얘기를 해야죠. 자, 증거가 있죠. 밸런스 10K에서 100K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밸런스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잔돈 갖고 있는 애들 있죠. 잔돈 갖고 있는 애들. 잔돈 제일 잔돈 최고 잔돈은 개미들의 이제 밸런스는 급 급각을 일으키면서 하락을 하고요. 밸런스가 높아 이 밸런스 이 중위값들. 그러니까 이거는 워낙 이제 의미 없어. 이거는 꺼야 돼. 이거는 의미 없는 차트. 왜냐면 100K 이상 걔네들 이제 변화가 애초에 없었어. 근데 밸런스 이제 샤크라고 약간 샤크급이죠. 상어급 밸런스들은요 음, 급상승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어제도 그제도 똑같은 거 공유 드렸죠. 전체 밸런스, 토탈 밸런스는 당연히 뚫고 아주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를 아예 뚫고. 자, 그리고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누적 지갑 개수, 누적 인플로, 누적 유입량이죠. 지갑으로 누적 유입량은 훨씬 엄청 유례 없이 진합니다. 여기 이더리움 현재 상황이야. 뭐 기분은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SOPR 요거 SOPR하고 이제 이게 이제 이걸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이거는 인디케이터 그냥 인디케이팅해서 이제 뭐 어, 7일 평균 뭐 맥시멈 7일 평균 막 이렇게 7일선으로 해가지고 해본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건 다른 식으로 할빙 에드저스트라고 해서 뭔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본 건데요. 뭐 어쨌든 이 거품처럼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나온 다음에는 반드시 이제 대세 하락으로 갔다. 이게 한번 이렇게 왔지만은 무조건 대세 하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대세 하락이 와야 되는데 완전히 그 혹은 이 거품이 온 다음에는 반드시 흰색이 와야 되거든. 흰색이 뭐냐면 리얼라이징 쇼트텀 게인스가 스트롱인 상태거든요. 하여튼 진한 짙은 녹색이나 거품의 조합, 짙은 녹색과 거품의 조합, 짙은 녹색과 거품의 조합. 요 패턴이 나온 다음에 반드시 흰색이 와야 되거든. 근데 이번에는 이게 두 번이 나온 데다가 그것도 얇게 두 번 왔고 그 다음에 바로 이 검정색으로 이 짙은 회색으로 갔다가 흰색으로 갔다가 그럼 이 그 패턴에 의하면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뭐 짙은 회색이든 흰색이든 아무튼 걔를 거치면 무조건 대세 하락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린이 또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장 상징적으로 패턴 브레이킹을 하고 있다, 히스토리 브레이킹을 하고 있다고 제가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던 대표적인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려요. 완전히 틀리죠. 이거 보시면 얘는 패턴 딱 그려지잖아. 그래서 반감기 사이클 이렇게 우리나라 아마추어 유튜버인데 아직도 자기가 얘기 안 하, 뭐 그렇게 막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는 옛날에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유튜버. 참. 아무튼 계속 사이클 매매를 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 다 박살났다고. 사이클이 박살났습니다. 자, 한 가지 좀 괄목할 만한 것은 여기서 이제 이 짙은 녹색이 이제 오긴 와야 되는데 이제 전에 이미 와버린 상태에서 한 번 더 들어 올렸죠. 거기다가 이제 또 녹색이 왔는데 반전은 뭐냐면 마지막에 이 회색 이 짙은 회색이 한번 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짙은 회색이 또 이렇게 계속되면서 이렇게 될 것이냐? 참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모르죠, 그나. 근데 워낙 이번에 변칙적인 패턴이 많아가지고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긴 하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해서 쭉 윈터를 맞이할 건가 우리가? 시즌이 끝났나? 근데 제 주장은 완전히 분명 이것도 다시 또 나중에 내려갈 때 내려가더라도 뭔가 단편칙적인 한번 행동을 해줄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겠죠. 이건 지켜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아무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히스토리가 전혀 다른 패턴으로 가고 있다. 이거 딱 보시면, 이게 딱 잘라서 보시면 돼. 이렇게. 요게 제가 상징적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아무튼 그것도 그렇고 아까 이제 그 이더리움 쪽에 누적 그 유입량을 말씀드렸잖아요. 비트도 큰 차이는 없어요. 비트도 사실은 이번 이 역사상 처음으로 아까도 ETH도 역사상 처음이었잖아요. 근데 비트도 역사상 처음이야. 약간 역사상 처음으로
이 누적 인플로우율이 이렇게 진짜 빈도수가 진해졌어. 거기다가 이런 시그널도 많이 뜨고. 그래서 뭔가 모르겠지만 이거 혹시 나스닥 되려고 하나? 주식화되고 있나? 비트코인이? 진짜